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 평의를 진행한 걸로 파악됐는데 오늘 오전 평의 직후 헌재사무처가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에 선고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지된 만큼 재판관들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끝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통상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두고 평의를 계속 진행하는 만큼 선고가 되는 순간까지 최종 결론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심 판정 내에서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은 심판정에서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윤 대통령은 그 순간 파면되고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6명이 되지 못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당일 국회 측은 대리인단 전원과 정청래 소추위원단장이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당사자 출석 여부를 곧 공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관서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가포 비상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 평광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중국 등과 벌이는 하이브리드전과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리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만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남습니다. 국회 측은 군경 지휘부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황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을. 윤 대통령 측이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자 진술을 다수 증거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담은 계엄 포고령이 위헌인지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법관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도 다뤄졌습니다. 위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6명을 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 소추 사유는 3가지였고 결정문은 5만 6천 자 분량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땐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선고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21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5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단 쟁점 수는 적지만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는 우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낭독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전원 일치 의견이면 헌재소장이 결정문 전체를 낭독하지만 의견이 나뉘면 주 집필자가 낭독해왔습니다.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기도 한다는 건데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마지막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가 아닌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문장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선고기일을 발표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생중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